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순자산 10억 자산가는 한 달에 과연 얼마를 쓸까?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자산가의 월 지출은 막연히 엄청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억 자산가의 실제 월 지출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그들의 소비 습관과 부를 유지하는 비결까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10억 자산가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많은 분이 이들은 엄청난 소비를 하며 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자산가의 월 지출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가족 구성원 수, 거주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10억 자산가라고 해도 서울 강남에 사는 4인 가족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지출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의 차이예요. 순자산 10억이라고 해서 매달 10억에서 나오는 엄청난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10억 자산가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돈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약 47만 6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죠.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3,066조 원이고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약 64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부동산이 54.8%, 금융자산이 37.1%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거주용 주택,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 거주용 외주택, 예적금, 빌딩상가, 주식 순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억 자산가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자산을 축적하고 불려나가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축적 원천이 주로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이익, 금융 투자 이익이라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여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운다는 공식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이죠. 그렇다면 10억 자산가의 일반적인 월 지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보험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여가문화생활비, 용돈, 세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금 등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항목 중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한 거예요. 주거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비교적 고정적인 지출로 쉽게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용돈 등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죠. 10억 자산가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지출을 최상위급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며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순자산 10억을 모은 3인 가족의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다룬 브런치 글을 보면 생각보다 검소한 지출을 유지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물론 10억 자산가 중에서도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가치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지출의 우선순위입니다. 10억 자산가들은 일반적으로 눈앞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자산 증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월 지출을 보면 소비성 지출보다는 투자성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돈을 쓰는 대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영상 부자들은 한 달에 얼마나 쓸까? 같은 콘텐츠들을 보면 부자들의 소비 습관과 지출 기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바로 가치 소비예요. 단순히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를 주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에는 한없이 인색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브랜드 옷이나 명품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1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지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끝까지 살아남는 것, 즉 무리한 소비나 투자를 피하고 꾸준히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을 가진 갑발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같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는 시간에 쫓기게 만들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 나가버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고 자랑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10억 자산가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그릇을 키워온 것이죠.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10억 자산가들은 바로 이런 좁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10억 자산가들은 이런 마인드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루틴은 1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한 그리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톡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10억 자산가들도 이런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자산을 읽어낸 것이죠. 이들의 월 지출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지에 대한 태도와 습관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10억 자산가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투자든 삶이든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10억 자산가들은 이미 단단한 멘탈을 장착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이죠. 결론적으로 10억 자산가의 월 지출은 그들의 소비 습관, 투자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쓴다는 수치보다는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대하는지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억 자산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관리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10억 자산가의 월 지출이 궁금했다면 이제 그들의 생존 전략과 자산 증식 루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